네, 지금부터 인베스트 TV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안 했죠, 사실은. 강의 강좌만 올렸지, 뭐, 사실은 뭐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뭐 시간이 없어요, 사실. 시간이 없고, 또 하나 뭐 유튜브에 별로 제가 욕심이 없어서,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거죠. 이제 뭐냐면 이 배경화면에다가 옛날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찍었으니까 뭐 그런데 이 배경화면에다가 뭐 이렇게 띄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뭘 얘기할 거냐면 그리고 여기 뭐 수익 창출 달러 이렇게 해도요. 뭐 6개월에 한 30달러 봅니다. 30달러. 30달러. 예. 별로 그러니까 별로 뭐 돈하고 관련 없습니다. 돈하고 이거랑 하는 거는 그렇다고 뭐 우리가 10만 구독자 될 욕심도 없고 예,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아, 이야기를 하는데 제 블로그에 이제 올린 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입출력, CRUD 프로그램, 취준생의 포트폴리오, 자격증 라이프 사이클. 뭐 제목은 뭐 엄청 거창하네요. 자, 이걸 잠깐 얘기를 드리면 본 문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별로 산출물을 정리하고 최종 코딩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개발만 코딩만 잘하고 뭐 자격증만 많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단지 달라질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의미가 뭔지만 일단 먼저 간략히 얘기하고 할게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 지향 분석 디자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라고 그러고 있죠. 물론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영어를 못해요. 근데 뭐 대충 합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 방법론은 개발이 다 개발한대요. 그죠? 리얼 월드, 리얼 월드 뭐 조합, 그 다음에 엔티티, 애트리뷰트, 메소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트리뷰트와 메소드의 현실 세계의 객체, 현실 세계의 객체를 뭐 조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이래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능을 하는 메소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속성, 요거를 표현한 게 클래스고 이 클래스가 실행되면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더라 그런 얘기고, 그래서 파이썬은 비주얼 컴포넌트라는 그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게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저 인터페이스와 수신을 받는데 뭐냐면 버튼 클릭, 마우스 무브와 같은 거를 수신 받는데,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면 움직인다 그 소리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요거는 복사가 안 돼서 이렇게 넣었는데 상속이라는 게 뭐냐, 부모의 기능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뭐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런 얘기고.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그 사람인 그 다음에 잡코리아 같은 취업관리 사이트를 만드는 게 주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알고리즘이 있는데 잡 애플리케이션 폼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가 이력서 그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력서. 그 다음에 HR 그 오피셔, 얘가 뭐냐면 이제는 그 인사 담당자 뭐 이런 거 그죠, 인사 담당자가 있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잡의 포스팅을 한다거나 그죠, 잡을 이제 알려준다. 그리고 구직자는 뭔가 지원을 한대요. 회사의 어떤 잡의 광고 공지사항을 보고 지원을 한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잡 애플리케이션 폼이라는 문서를 기록해서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내용인 거죠. 인사 담당자가 그 채용을 공고하면 구직자가 그걸 보고 잡 애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하는데 이런 내용들 그죠, 자격증이라든가 디테일, 자신의 이력 디테일이라든가 위치,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경험 등 그 다음 넣고 이력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레퍼런스는 뭐냐면 이제는 그런 거예요. 나를 추천한 사람, 여기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천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력서를 만들고, 그럼 인사 담당자가 이거를 조회한 다음에 이 사람하고 미팅을 할 건지 뭐 혹은 말 건지 그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는 가만히 보니까 일단 멤버, 회원을 가입하는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채용, 그죠, 포지션, 어떤 일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디테일, 그 다음에 자격증, 경험, 그 다음에 추천자들, 그리고 채용 결과, 이런 식의 모델링이 된다. DB 모델링이.
이 모델링이 좋고 나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거고, 여기에서 클레이트 테이블을 실행하는 그 SQL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터넷 찾아서 보면 됩니다. 문법 몰라도. 자, 그래서 파이널에 있는데 구직자와 뭐 인사 담당자가 결론적으로 채용을 공지를 보고, 이게 이제는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인 거죠.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을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잡을 매치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채용 결과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 멤버인데 로그인과 로그아웃,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암호화 이런 것도 있고 쭉 넘어가요. 그러면 그 말들을 이제 시나리오로 쓴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유지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 명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이 유지 케이스별로 하나씩 이런 명세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시간에 따른 흐름, 시퀀스 다이어그램인 거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채용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네요. 채용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채용을 검색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잡 애플리케이션 폼, 구직자는 어떤 등록된 정보를 조회한 다음에 그거를 채용 정보를 이렇게 추가해서 시간에 따른 흐름을 보는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죠. 그리고 나서 채용 결과를 보는 거,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이 필요하다. 잡 애플리케이션 폼하고 포지션하고 퍼스널 디테일, 여기 보면 삼각형 시커먼 거 있죠. 그러면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잡 애플리케이션 폼이 여기에 레퍼런스부터 상단의 포지션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같이 실행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얘는 이제 결과고, 얘는 인터페이스, 얘를 통해서 얘를 실행할 수 있게, 그런 모델링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래스 명세서, 이제 그 뜻이 뭐냐, 그거를 이제 쭉 적어둔 거예요. 쭉 적어둔 거고 쭉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뭐 이거는 굳이 안 그래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상태, 어떤 상태 값에 따라 또 외부로 하면 이렇게 메뉴 구조도가 나오죠. 그죠? 각 웹페이지에 외부로 하면 이런 메뉴 구조도.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외부를 안 했어요. 그죠? 이런 화면으로 했는데 이렇게 뭐 누르면 입력하고, 그죠? 이렇게. 자, 이거를 뭐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원래 이걸 설명하거나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떤 값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할 때, 코딩이라는 걸 만들 때 코딩에는 뭐가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문서는 반드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라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은 마지막 결과물이에요. 근데 사실 프로그램은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 이것도 곧 올려줄 거예요.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고, 뭐 클래스 포지션이라고 있죠. 그냥 DB 연결하고, 그죠? DB 연결하고, 어떤 메소드 DB에 집어넣고 조회하고, 그죠? 딜리트하고 업데이트 수정하고, 그 기능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입력 수정 삭제가 되는 거고, 제일 밑으로 가면 제일 밑에서 이제는 이게 코딩이 좀 길긴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각각의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무한 루프를 돌아서 메뉴를 보여주고, 그 입력된 값이 7번이면 끝내고, 1번이면 뭐 채용을 공지하고, 채용을 조회하고, 잡 애플리케이션 폼을 등록하고, 그래서 각각의 이런 그 DB를 처리하는 그 메소드죠. 정확히 말하면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밑에 보다 보면 조금 복잡한 로직이 있는데, 그 복잡한 거는 메뉴 안에 메뉴가 있어서, 서브 메뉴가 있어서 루프가 또 도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걸 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걸 파이썬으로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고, 뭐 장고를 써서 파이썬으로 또 웹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개발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격증은 모든 거에 조그만 거 하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개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업무예요. 업무. 그래서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게 갖춰진 다음에 이걸 하는 거지, 뭐 다른 것도 갖춰지지 않은데 뭐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근 금융권 논문대회에서 컴퓨터공학과
그 학생들이 계속 2년 연속 1위를 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이 논문 대회가 뭐였냐면요. 동부진권인가? 거기에서 하는 논문 대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다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앞에 다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어떤 논문에서 발견한 어떤 사실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동화까지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안 봐도 그 내용을 안 봐도 대충 감이 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왜? 단순하게 뭐를 제시하고 뭘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자동화입니다. 사람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분석 데이터 갖고 분석 모델을 어떻게 해야지? 안 해도 됩니다. 왜? 프로그램이 자동화하고요. 혹시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머신러닝을 보면요. 입력 데이터 대충 던지면 지가 최적의 모델을 찾아줘요. 1한, 2한, 3한으로 해서. 그래서 솔직히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석 모델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서비스로 만들 수 있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공학과 이게 시사점이 많다는 뜻이 그런 뜻인데요. 아무튼 이제 기술적인 거예요. 이건 대세인 거고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설명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할 건데, 지금 그 뭐죠? 공채가 없어지죠. 이제 앞으로 아예 없어질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아주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자격증을 따도 뭐 국가기술 자격증이건 뭐든 관계없어요. UML, 저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UML이라는 게 필요하고, DB에 SQL, 그 다음에 모델링이 필요하고, 그죠? 얘도. 그 다음에 개발 언어, 자바가 핵심이에요. 전자정부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의 60%가 자바입니다. 그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의 기본이 자바예요. 그래서 자바를 못하면 공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니까 AWS나 애저에서 설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리눅스, 그죠? 뭐 리눅스 마스터 2급이어도 좋고, 뭐 다른 자격증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증만 얘기를 하면 요 일을 할 때 단계별로 이렇게 두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거를 취득하는 거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계속해요. 그 중에 얘가 이런 거예요. 보안기사를 취득한 사람이, 물론 지금 보안 설명이 아니에요. CISSP를 취득하고, 그죠? 뭐 시사를 취득하고 다 비슷비슷한 것만 계속하는 거. 이거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죠. 저렇게 하는 건. 근데 자격증을 우리가 왜 취득합니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남한테 보여줘서 취업을 하든가 뭘 하든가 그러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증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주 그 전제예요. 왜냐면 이거는 인력을 평가하는 기준 잣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DAP는 좀 레벨이 달라요. 수준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DAP랑 SQLP는 좀 레벨이 좀 다르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업무용 빼고, 이 업무용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자, 저걸 빼면 이런 걸 취득하는데 그렇게 몇 달 걸리지 않아요. 전부 다 한다 그래도 뭐 동시에 다 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2주 3주로 하나씩 툭툭툭 치고 나가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사죠. 그래서 기사는 반드시 취득을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여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이런 거, 내가 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코딩, 아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보면 자,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과정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이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고 이건 언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지식들이 다 있는 시험이 뭡니까? 자격증으로 지금 얘기했던 거, 그게 바로 정보처리 기사죠. 사실 정보처리 기사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대충 암기하고 이렇게 그냥 넘기려고 하니까 뭐랄까, 증하고 실력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정보처리 기사에 있긴 다 있어요. 이 내용 전체가. 자, 아무튼 그렇고, 다음번에는 이 보안 쪽에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단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자격증만 너무 얘기하면 마치 자격증만 취득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까봐 좀 두렵기는 한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요. 자격증 이외에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야에서는 자격증이 중요한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학교가 중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뭐 경력이 중요한 때가 있어요. 물론 경력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학교 다 중요하죠. 근데 개발 쪽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격증의 핵심은 뭐다? 정보 처리 기사인 거고, 보안 쪽도 자격증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 보안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안 기사, 예를 들어서 아니 실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뭐 맞는 얘기예요. 실제 경험이 더 중요하고 뭐 학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에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는 공공사업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공공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60%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60%가 공공입니다. 40% 민간은 작아요, 시장이. 그러면 60%가 돼 있고, 이때 이 사람들을 기술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경력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학력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기본처럼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데이터 분석에서는 자격증이 중요하냐? 자, 공공사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공공사업이 있는지를 봐보세요. 우리가 외주업체가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 공공사업에서는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솔루션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격증이 아니라 경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너무 환상이 커서 그것만 취득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건데, 사실은 이 분야는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도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포지션을 하냐에 따라서 잘못하다가는 자격증은 헛짓거리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자격증만 너무 얘기해서 걔는 자격증이 너무 강조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라이프 사이클로 그 분야의 증을 쭉 이렇게 취득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자,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